네, 오후장 앞두고 있습니다. 전략 포인트 시장의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수익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증권사 실전투자대회 우승 강한뉴스들 2기 우승자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도 좋고 이제 국내로도 연결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왜 내 종목가 안 갈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장은 뭐 예상대로 잘 시작한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한 1700개, 1800개 빨간불 나오고 있죠. 안 나오는 이 빨간불, 내가 가진 것 중에 이제 파란불 갖고 계신 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안 밀리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오늘 지금 빨간불 나오는 것도요.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워낙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쭉 빠져있던 이 시장 흐름이 금요일날 조금 희망을 좀 주고 끝났는데 이제 미국 시장까지도 좋게 마무리되고 그러면서 오늘 갭을 띄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하락을 좀 멈추려는 시도가 드디어 강하게 좀 나왔다. 이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승 보려고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이 하락이 멈추는 걸 기다렸던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닐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락을 좀 멈추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횡보라면 제자리에서 정말 가만히 가는 횡보가 나왔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갭 띄워놓고 수급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버틸려는 의지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여기에 좀 만족하면서 좀 우리가 이제 또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말 이제 이를 갈았을 거 아닙니까? 한 3주 동안. 네, 준비를 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진입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래도 적극성보다는 좀 경계심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외국인들 수급이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돼서 올라가고 있는데 기관이 이제 코스피를 4천억 정도 지금 잡히고 있는데 받쳐주고 있으면서 네, 코스피까지도 비슷한, 그러니까 코스피 한 1.34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한 1.7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지표 어려운 거 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죠. 이 외국인들 수급의 동향과 기관이 받쳐주는 여부, 그다음에 이제 환율이 조금이라도 좀 내리느냐, 뭐 좀 오르느냐.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1,340원 정도 넘지 않는 한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다 소화하고 나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물 계약이 좀 만계약 이렇게 아침부터 쌓여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지 더 추가되는지 보면서 어느 정도 오후 시장 가늠해 보면 된다. 이런 말씀들 항상 공개 방송 때도 드리는데요. 오늘 마침 또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은 뭐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는 것 같다. 차분하게 이제 이 하락이 멈추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그러면 노려야 될지 그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항상 조정이 나올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살펴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장비주들, 반도체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계속 좋은 것들이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잘 보시면 이 3주 정도 되는 이 하락 구간에서 그래도 수급이 좀 받쳐줬던 애들 또는 지난주 말미에 외국인 거래 좀 들어왔던 애들 실적 더 기대되는 그런 3분기, 4분기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 종목 얘기하자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을 잘 버텨주는 것도 있고 또 CIS라고 이 자리에서도 좀 소개를 했던 그 종목이 있죠. 이따 리뷰를 하겠지만 이런 종목들 장비주들 그리고 또 하나기술 공교롭게도 다 머니풀에서 추천을 드렸던 거죠. 이런 종목들이 다 옥석을 가려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시장이라고 표현을 한 게 올라와서 멈출 때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계속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2,550을 깬다, 이탈한다, 또는 2,500을 안 좋은 뉘앙스로 쓰는 붕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 2,500을 깨면 어떻습니까? 쉬면 됩니다. 쉬고 기다리면 된다는 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좀 이른 감이 있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은 겁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지금 맞게 가고 있다.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에서 일단은 안도의 한숨 정도 이 정도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를 갈고 칼을 갈았을 거 아닙니까? 3주 동안
그 흐름, 그 준비를 잘 한 것들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쪽으로 수급이 움직이는지, 기존에는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들어와 있으니까 뭐 디스플레이까지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는 오전 시장, 기관, 외국인 계속 골고루 좀 들어와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오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은 개선된 경제 지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를 좀 밀어내고 있습니다. 개선된 그런 경제 지표들이. 그래서 미국 시장은 계속 반등 흐름을 이어갈 것 같아요. 상반기를 아주 좋게 마감을 했는데 우리도 알고 보면 상당히 좋게 마감한 겁니다. 뭐 상저하고다 이렇게 예상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상고로 끝났습니다. 상저하고가 맞으려면 하반기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잘 시장의 흐름,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외국인 기관 그리고 환율, 선물 매수가 많을지 매도가 많을지 요 정도만 체크를 간단히 해도 기본적인 흐름에 가늠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도 이제 앞으로는 이 고용 관련 지표 외에도 6월 FOMC 의사록들이 이제 이번 주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무난한 요 하락 멈춤이 시도되는 한 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전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하반기의 첫 거래일, 하반기도 상반기처럼 우리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 수익의 칼을 같이 갈아보시죠. 자, 그러면 오후장 포인트 좀 당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항상 안 좋다고 비관론 나올 때마다 개인들이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 투매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좀 올라오는 것 치면 개인들이 달려들다가 또 물리고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이 머니플로 보시는 분들, 토마토 보시는 분들은 그럴 확률이 좀 적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우리 시장은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계속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높다는 거는 반대로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좀 그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흔들림이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좀 유의하고 이 외국인 수급의 전환 포인트를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아직 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꾸준히 지금 계속 매도가 더 많이 나왔던 이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한 흐름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좀 잘 봐야 되는 그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 번에 좋아지지 않더라도 이번 주 잘 마무리되고 다음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이 수급이 좀 이어지는 기미가 보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저 2600, 2650 이걸 바라보면서 움직일 확률도 커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변동성도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일이죠. 7월 7일 날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잠정치가 나옵니다. LG전자도 그렇고 이 삼성전자 실적을 기다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전자의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주가가 심리를 좀 선반영해서 이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 네. 컨센서스가 뭐 2천억이다. 그거를 하회해서 뭐 1,000억대도 나오고 혹여는 마이너스까지도 뭐 예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는 반대로 뭐 7, 8천억 이상 더 나올 거다. 좋게 예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2분기는 저점을 찍고 3분기는 더 나아질 거라는 데는 거의 90% 이상의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산에 대한 효과가 2분기 실적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네, 3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이 주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투심이 이 우리보다도 더 돈이 많은 이 수급의 주체들이 있잖아요. 네,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보면서 너무 긍정적이진 않아도 좀 가늠해 보면서 7월 7일 확인 한번 하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간다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이후에도 시장의 흐름도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잖아요. 멀리 보면요. 시장은 항상 멀리 보면
좋아질 것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바닥 구간을 헤쳐나가는 거고 대부분 4분기, 1분기 실적들 저점 찍고 2분기 점점 조금씩 개선될 흐름을 보이고 3분기에 지금 기업 실적 전망치들이 다 예상, 가이던스들을 좀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이 실물 경기에서는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들은 좋은 쪽으로 조금씩 보수적이지만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선반영돼서 나타나는 이 주가 지수들, 차트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위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는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먼저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전망들이 나옵니다. 뭐를 봐야 된다, 이러는데 너무 복잡하면요. 시장은 전망하지 말고 우리는 트레이더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전망하지 말고 대응하자. 제가 드리고 싶은 요 말씀을 한번 오늘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전망하지 말고 대응해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섹터를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장 자동차 섹터에 좀 다시 관심이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라고 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부품 관련주만 보는 게 아니라 차가 이제 변화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당연히 전기차 여기다 플러스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차 전지, 충전, 기존의 부품주에서도 지금 전동화로 가는 회사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따라서 같이 미국까지 가는 회사도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시세가 나오고 지금 조정 거쳤다가 다시 지금 반등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자동차에 2차 전지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를 다 갖다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그중에서도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뭐 NACS로 이제 테슬라 쪽이 충전 쪽을 좀 잡으려고 하는 흐름도 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 주말에 뉴스들이 좀 나왔죠. SK 일렉링크에서 이제 전국 고속도로에 2,700여 개를 이제 충전소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LG U+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조인트 벤처 만들죠. 그럼 LG 헬로비전도 관련 사업을 하니까 헬로비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올까 말까 하는 이 흐름들도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또 농협에서도 하나로마트하고 이제 협약을 해서 전국 주유소 그 하나로마트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를 거기에 5,000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LG그룹이 이제 전장 사업을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부터 이 충전기 그리고 뭐 플랫폼 솔루션까지 해서 생태계를 확장하는 그러면 LG그룹에서 곧 그런 분야로 좀 그룹의 역량을 좀 집중하는 흐름도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된 종목들 뭐 유라테크니 S트래픽이니 뭐 대우플러스니 여기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시세가 나왔던 종목들 흐름도 지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오후가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주가는 종목의 시세를 좀 보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탈도 함께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종목들 아마 조금씩 흐름이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체크해 보고요. 또 중국에서 이제 간간히 내주는 이 게임 판호 관련 이슈가 좀 있는데 7월에 이제 추가로 뭐 한두 군데 더 내준다는 예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슨 게임즈, 뭐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 바닥에서 조금씩 시세가 좀 나오고 있던 종목들, 뭐 작은 종목들은 뭐 조이시티나 M게임이나 룽투코리아까지 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16개월 만에 무역 수지가 적자를 탈출했다고 하죠. 경기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쁜 거에서 조금씩 덜 나쁜 걸로 가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우리 기업 실적까지 체크해서 한번 보는 그런 흐름이 하반기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스파탐 관련해서 좀 뭐 불똥이 튄 섹터들인데 이런 거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뭐 네오크레마, 대한제당, 뭐 경인야행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지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서는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반기에 이 토큰 증권, 이 STO 관련해서 일단은 제도권에 편입하는 그런 법안도 이달 중에 좀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뭐 서울옥션부터 뭐 핑거, 그다음에 뭐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종목들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번 주 주요 이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일에 미국 휴장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슈가 좀 움직임이 살짝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5일 FOMC 의사로 뻔한 결과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LG전자, 삼성전자 실적들 보면서
천천히 하반기도 건강하게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관련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초부터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는데요. CIS가 되겠습니다. 5월 2일 날 말씀을 해주셨고요. 16% 이상 수익률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가야 될지 어떻습니까, 전문가님? 네, 추가적으로 고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5,800원이고요.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드릴 때, 금요일 날 시세가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5일선을 회복하면서 수급이 받쳐 들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이 살짝, 좋게 지금 들어와서 외국인이 오전에 벌써 55만 주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바로 직전에 이 고점을 찍은 부분까지는 한번 슈팅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목표가를 15,800원 설정하고 남은 물량을 갖고, 그러니까 한 수익은 좀 챙기신 다음에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CIS도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추천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인탑스라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그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있다가 다른 로봇 이슈가 좀 생겼어요. 이 회사는 휴대폰 케이스 전문 업체인데 주로 이제 삼성전자를 주 고객사로 해서 이제 매출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뭐 금연 기술이나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술이 이제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제 단말기용 케이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로봇 이슈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된다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이 인탑스도 이 회사의 이제 삼성전자의 이 보핏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 이슈에 따라서 이제 부품 조달하고 AS까지도 맡아서 할 수 있다. 이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좀 반응했던 적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 차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역배열을 이제 멈추고 정배열로 가는 초입에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올해도 뭐 적자는 아닙니다. 실적 예전반 못하게 나왔지만 앞으로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면서 실적 개선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가격대 요 아래에서 이제 천천히 분할로 해서 한 33,000원까지는 나눠서 진입 가능하고요. 제가 좀 이례적으로 조금 손절가를 짧게 잡겠습니다. 32,000원을 이탈하면은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38,000원 설정해보고 대응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타이트하다는 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마감 또 함께 해주실 텐데요. 몇 시에 진행됩니까? 네, 오늘 2시 20분부터 공개방송 진행되는데요. 오늘 지금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신성ENG, CIS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세도 즐기면서 이런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하반기 얘기도 재밌게 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수 타이밍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